지구촌 한민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민족 하나로 이현경입니다. 오는 7월 1일은 캐나다의 중요한 국경일 캐나다 데이입니다. 캐나다가 하나의 연방으로 출범한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땅이 넓은 캐나다는 다양한 이민자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다문화 사회를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안에서 한인 사회도 빼놓을 수가 없지요. 1960년대만 해도 캐나다 한인 인구는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교육, 경제, 문화, 정치, 봉사 현장 곳곳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컨텐츠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한국과 캐나다의 문화 교류도 한층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한국 캐나다 문화 교류의 해를 계기로 공연과 전시, 학술, 교육 분야의 교류도 이어졌는데요. 이제 캐나다 한인사회는 캐나다 사회 안에서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전하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민족 하나로 초대석, 오늘은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를 이끄는 이성로 회장을 초대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초대 손님 만나보시죠. 이정표의 노래입니다. 한인의 나라. 한민족 하나로 초대석, 오늘 초대 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 이성로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멀리서 오셨는데 회장님 캐나다 어느 지역에서 오셨어요? 예, 저는 캐나다 알버타주의 아름다운 도시 에드먼턴에서 왔습니다. 에드먼턴. 이번에 회장님께서 캐나다 총연 회장님으로 재신임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총연을 맡으시고 또 재신임 받았다 그러면 훨씬 더 어깨가 무겁잖아요. 소감도 한 말씀 주십시오. 예, 감사하게도 지난 토론토 마캄 총회에서 전폭적인 지지로 재신임을 받아 오는 2028년 2월 말까지 캐나다 총연을 한 번 더 이끌게 되었습니다. 2028년까지요. 예. 예. 지난 임기가 캐나다 한인사회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임기는 그 토대 위에 실질적인 결실을 보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캐나다 전역의 25개 지역 한인회가 소외되는 것 없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전국을 발로 뛰는 현장형 총회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근데 회장님 캐나다 너무 넓어서 발로 뛰시려면 너무 바쁘시겠는데요. 비행기 타고 가야죠. 제가 앞서서 7월 1일이 캐나다 데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날 어떤 날이고 캐나다에서는 어떤 행사들을 하나요, 회장님? 예, 7월 1일 캐나다 데이는요. 1867년 영국 북미 법령에 의해 당시 분산되어 있던 주들이 하나로 뭉쳐서 캐나다 연방으로 공식 출범한 날을 기념하는 아주 큰 국경일입니다. 예. 이날은 캐나다 전역이 그 국경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통 빨간색과 흰색 국기 물결로 뒤덮이는데요. 네. 특별히 오타와 의사당 광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대규모 퍼레이드와 화려한 불꽃놀이가 열리고요. 특히 새로 이민 오신 분들이 정식으로 시민권을 받는 뜻깊은 시민권 수여식도 개최됩니다. 한인분들도 많이 참여하세요, 여기네? 예,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도 아주 큰 축제입니다. 캐나다 데이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자이크 국가인 캐나다의 가치를 확인하는 날이거든요. 예. 전국의 한인들은 아름다운 한복을 차려입고 퍼레이드에 당당히 참여하기도 하고 예. 사물놀이나 태권도 시범, K-팝 공연을 선보이며 한국계 캐나다인으로서의 당당한 정체성을 뽐냅니다. 한인들이 캐나다 사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현지인들과 문화로 소통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아, 한복 입고 퍼레이드도 참여하실 정도로 예. 그렇게 뜻깊은 날이군요. 회장님과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정수진 리포터가 캐나다 소개 그리고 캐나다의 한인사회 활동 모습을 저희가 모아봤거든요.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눈 덮인 침엽 수림. 어둠이 깔리면 환상의 우주쇼가 펼쳐지는 밤이면 찾아오는 초록빛 오로라의 향연. 캐나다로
아주 특별한 여행을 네, 한국과 캐나다는 아주 특별한 관계인데요. 특히 두 나라의 연을 이어준 분들이 6.25 한국 전쟁 때 참전한 캐나다 참전 용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6.25 전쟁 동안 파병된 캐나다군은 2만 7천여 명으로 그만큼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유엔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캐나다인 형제가 60여 년 만인 2012년에 한국 땅에 나란히 묻혔는데요. 전사한 형을 평생 그리워하다 유해가 돼서 만나게 된 그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죠. 마침내 한 줌의 제가 되어 돌아왔다. 아치 허씨. 푸른 눈의 노병은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을 뒤로하고 마지막 안식처로 한국을 택했다. 형 조지프는 유엔군으로 참전한 한 살 터울의 동생을 지키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자원 입대합니다. 그러나 참전 10개월이 지날 무렵 동생을 만나기도 전에 총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소식을 들은 동생이 달려왔고 형은 동생과 상봉한 직후 숨을 거뒀습니다. 머남은 한국 땅에 묻힌 형을 평생 그리워하다 지난해 사망한 동생은 형 옆에 눕고 싶다는 유언까지 남겼고 이번에 소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특히 형인 조지프 허씨가 전사한 전투가 가평 전투였는데요. 1951년 4월 가평 전투는 6.25 전쟁 최대 격전지 중의 하나였고 서울 함락 저지 후 휴전의 발판을 만든 전투였습니다. 해마다 4월 캐나다 서부 랭리에서는 가평 전투에 참전한 용사를 기리는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이 가평 전투에 참전한 캐나다 군에는 한국인 참전 용사도 있었습니다. 난 한강을 건널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경기도 가평 쪽으로 가더라고요. 딴 동료들도 말이요 많이 죽었어요.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게 제일 그냥 겁나죠. 네, 김재붕 참전 용사는 캐나다 한인으로서 잘 정착했는데요. 캐나다 한인들을 위해 애쓰는 분들 중에 연하 마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계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이 됐는데요. 현지의 한국 문화도 알리고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한민족의 저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비빔밥 100인분을 비비면서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캐나다에서 열리는 코리안 커뮤니티 데이 현장입니다. 10년 동안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에서도 비중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매년 10월이 한국문화유산의 달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올해 행사 일정을 10월 한국문화유산의 달로 변경하며 지난 6월 캐나다 상원이 10월을 한국문화유산의 달로 지정했는데 이후 처음 맞이하는 한국문화축제입니다. 제2의 고향으로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좀 더 캐나다에서 인정받는 이민사회 그룹이 됐다는. 네, 앞으로는 젊은 한인들이 정치를 포함한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동포사회 역량을 더 키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체성도 지켜야겠죠. 약 3년 전 캐나다 에드먼턴 한국어 학교에서는 보조교사로 봉사활동하는 한인들이 소개됐습니다. 수업 자료 준비는 기본, 가위질에 풀칠까지 보조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진짜 정식 교사가 됐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애들을 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 가르쳐야 하는지 그런 거를 좀 더 경험할 수 있는. 내가 한국말을 못하면 내가 나를 한국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캐나다에는 한국 문화를 알고 지키고자 하는 한인들이 많은데요. 그러면서 한국 이민 1세대와 자식들의 문화적 갈등을 유쾌하게 그린 시트콤 김씨네 편의점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김씨네 편의점은 극중 토론토에서 편의점을 하는 한인 가족이 주인공입니다. 실제 한인 이민자인 이들은 시트콤의 성공에 무척 놀랍고 감격스럽다며 과거 아시아계 배우로서 고민도 많았지만 지금은 자존감과 자긍심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Mama made some goji곰탕. Want me to heat some up for you? goji곰탕, huh? There's yakbap too. 갈비찜, just the way I like. Have you guys tried it before? 물론이지.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음식은 당연히 먹어봤다며 한국어를 못하는 한국인이어도 위장은 완전 한국인이라 항상 한국 음식을 원한다고 합니다.
시트콤 김씨네 편의점은 캐나다에서 한국계 이야기도 현지인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한국과 캐나다가 조금 더 가까워지겠죠? 지금까지 캐나다와 한인 활동상 모아봤고요. 저는 정수진이었습니다. 꼬리곰탕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예, 캐나다 동포 활동상을 제가 잘 들었는데 회장님 캐나다에 사는 한인들은 몇 분이나 되시고 캐나다 총연 산하의 한인회는 몇 개나 되나요? 원체 넓어가지고 캐나다가. 예, 현재 재동포청 통계로는 약 26만 3천 명 정도. 26만 3천 명? 예. 예. 캐나다 통계청에서는 약 30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거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 다음으로 넓은 이 광활한 영토 곳곳에 우리 동포들이 흩어져 살고 계시는데요. 예. 조그만 뭐 타운이나 그런 데 가도 한국 분들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다녀봤는데요. 네. 예. 그리고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 산하에는 현재 총 25개의 지역 한인회가 있습니다. 근데 넓어가지고요. 이렇게 서로 소통하기가 땅이 넓은 거죠. 좀 그런 게 좀 문제긴 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워크숍이나 무슨 멘토링 이런 걸로 해서 한인 회장님들이나 임원들이 참석을 하시는데요. 네. 이제 자비로 비행기를 타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주로 우리는 화상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 회장님께서 지난번에 재신임 됐던 총회랑 워크숍 소식도 제가 들었는데 각 지역의 한인 회장들과 임원진 뭐 차세대 관계자분들 많이 참석을 하셨고 어떤 행사로 진행이 됐습니까? 실은 그 교류 증진 및 권익 신장 워크숍은요. 예. 재동포청에서 펀드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행사고요. 그렇군요. 예, 이번 정기총회는 의미가 있듯이 제가 이제 다시 선거를 해가지고 재선이 되는 그런 정기총회였습니다. 예. 특히 우리 한인 사회가 10년 뒤 미래를 치열하게 공부하고 토론하는 아주 생산적인 자리였습니다. 외람된 말씀인데 회장님은 자녀분들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딸이 둘 있는데요. 예. 큰 나이는 37, 예. 둘째는 35입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이제 캐나다 처음 가셨을 때랑 자녀분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 이만큼 성장해가지고 벌써 이제 자신의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만큼 한인회도 차세대 분들도 많이 생겼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밴쿠버 한인 회장은 37살이고요. 예. 현 캘거리 한인 회장은 39살이고요. 예. 직전 캘거리 한인 회장은 32살이어서 세계 최연소 한인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님과 아드님 차이만큼 이제 나이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 이제 토론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내린 결론은 전통적인 정과 결속력은 지키되 운영 방식과 시스템은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예, 특별히 이번 총회에서는 온라인 모금 시스템을 도입해 성공을 거둔 한인의 사례를 공유하였는데요. 네. 총련 차원의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보급하기로 했고요. 네. 청년 웹사이트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도 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회장님과 다른 한인 회장님들과의 소통이나 뭐 이런 걸 하는 온라인 회의 이런 거 하는 데가 있어요. 예. 지금 그럼 그 웹사이트를 만드신 거예요? 회장님께서? 웹사이트를 만든 거는 2년 전이었는데. 2년 회장님께서 하셨어요? 예. 그랬는데 요번에 제가 선거에 나가기 전에 네.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사이트를 만들고자 해서 지난번에 만들었던 개발업자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네. 제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드몬턴 한인회에서 기사를 두면은 다른 한인회도 다 공유할 수 있고요. 네. 또 총련에서 기사를 실으면 모든 25개 한인회가 또 기사를 공유할 수 있는 네. 아주 편리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처음에 그 웹사이트 만들어야겠다. 이거 왜 생각하셨어요? 아무래도 거리가 멀고 또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지금 추세는 IT를 통해 가지고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그렇죠. 서로 좋은 점을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과거 2년 동안은 별로 미비했지만 요즘에는 하루 방문자가 한 3, 4천 명씩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기가 많네요.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워크숍에서도 젊은 회장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건강검진 그 MOU를 책정을 했어요. 명지 성모병원이랑. 예. 그래서 그 50만 원의 모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굉장히 캐나다 우리 동포님들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인회도 세대 교체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젊은 회장님도 계시고 또 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 기성세대와 젊은 그 새로운 회장님들 간의 그 소통과 공감함으로 해서 한인회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가 쉬웠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공감대를 얻어서 보다 더 밝은 비전 있는 한인회 총연합회를 만들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1세대 한인회 분들하고 지금 이제 차세대로 성장하는 분들하고 어떤 차이가 좀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무래도 그전 선배 이민자들은 또 만나서 정을 나누고 그쵸. 뭐 그런 거를 했지만 지금은 뭐 웹사이트도 있고 그다음에 SNS 그런 거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좋은 점을 서로 나누는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세대 한인 리더분들 보시면 뿌듯하시긴 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배울 점도 많고 또 그분들도 선배들이 이뤄놓은 모든 거를 서로 공유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대 차이는 안 느껴지십니까? 다른 젊은 한인 회장님들하고. 많이 세대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그분들은 거기서 뭐 일찍 오셔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 저희 기성세대하고 많이 차이는 나지만 제가 볼 때는 젊은 회장님들이 오셔서 세대 교체가 되는 거는 너무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께서도 이제 그 세대 차이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나름의 비법 같은 게 있으세요? 그러게요. 저도 뭐 컴퓨터 세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공부하고 또 개발자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나름대로 그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는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 이성로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노래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잔나비가 부릅니다. 밤의 공원. KBS 한민족 방송 한민족 하나로 애플리케이션 KBS 콩과 KBS 플러스를 이용하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 이성로 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인회 임원진이 캐나다 수도인 오타와에 있는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에서 간담회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회장님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예, 오타와 대사관에서 대사님을 비롯한 공간 관계자분들과 캐나다 전역의 한인 회장단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예. 여기서 동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애로사항을 고국 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동포들의 수건인 복수국적 연령 기준 완화에 대한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달했고요. 넓은 영토 때문에 행정 혜택을 받기 힘든 소도시 동포들을 위한 순회 영사 업무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또한 까다로워진 정부 지원금 행정 절차를 유연하게 대처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요. 네. 대사관 측에서도 동포들의 눈높이에 맞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는 등 아주 결속을 단단히 다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동포분들은 복수국적 연령 기준 완화에 관심 많으시죠? 많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뭐 65세가 넘었지만 네. 예, 젊은 분들이 저한테 그 전화하고 이메일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어떻게 해달라.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그 모든 그 대륙별 총연합회와 세계 한인 총연합회가 그걸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절한 목소리는 전달하셨다는 얘기인데요. 캐나다 총연에서 시니어에 대한 활동과 복지도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캐나다 한인분들 중에서 시니어 비율은 늘어나고 있겠죠. 가셔서 이제 정착하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캐나다 이민 역사가 50년을 넘어가면서 1세대 선배 동포분들이 대거 은퇴하시고 예. 시니어층으로 진입하셨습니다. 현재 전체 한인 인구의 약 30%가 시니어층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아시다시피 정부 연금 제도가 잘 정착되어 예. 있어서 우리 한인 어르신들도 많은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게 왜 필요한 건가요, 회장님? 예, 돈보다 중요한 것이 삶의 질과 소통입니다. 캐나다 총련은 캐나다 연방정부의 펀드 지원 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아 예. 시니어 설명회와 웰빙 프로그램을 아주 적극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24년에 캘거리와 온타리오 킹스톤에서 노인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예. 노년 우울증 예방, 캐나다의 새로운 치과 치료 정책 활용법, 연금 및 복지 혜택 가이드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살아라 같은 활기찬 노후 설계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엄청난 호응을 받았습니다. 아, 강의 제목이 굉장히 인상 깊네요.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살아라. 예. 예. 우리 그 행정부회장님이 그 IT에 관심이 많고 예. AI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분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아. 이분이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예. 25%의 수익률을? 예, 수익률을. 지난번에 보여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아니, 지금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관심 갈만하네요. 예. 근데 회장님께서 차세대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각별하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지난해 에드먼턴에서 열린 멘토링 컨퍼런스가 굉장히 화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젊은 세대 분들하고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 가세요, 회장님? 예, 제가 에드먼턴 한인회장을 지날 때부터 차세대 교육과 멘토링에 온 정성을 쏟아 부었습니다. 예. 부모를 따라 이민한 우리 자녀들이 낯선 학교 환경과 언어 장벽으로 인해 외로워하고 방황할 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선배나 형, 언니가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이 바뀐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멘토링이었습니다. 예. 부모는 부모대로 그 삶에 정착하기 위해서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아이들의 고민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멘토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이제 이민을 가신 한인 선배님들은 생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차세대 성장하는 우리 한인들이 어떤 고통을 알고 있는지 뭐 이렇게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처음에 오면은 언어 장벽이 일단 크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에서 했던 경험이나 교육이 거의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본인들이 했던 그런 거를 이민 가서는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완전히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은 뒷전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똑같이 자녀들도 언어의 장벽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나중에야 그거를 성인이 돼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컨퍼런스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 컨퍼런스는 일단은 멘토들을 구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에드먼턴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알았고 또 멘토링 다이아몬드라고 그 오래전부터 그 멘토링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해오신 분이 계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 멘토가 2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학, 법률, 금융, IT, 경찰 공무원, 한국 국가대표, 배드민턴 코치, 그다음에 지금 거기가 에드먼턴이 지금 한인들이 캐나다인들이 많이 이사 오는 도시거든요. 예. 왜냐하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밴쿠버나 토론토보다 3분의 1로 저렴합니다. 네. 그래서 에드먼턴으로 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이들을 맡기는 데이케어, 데이홈을 하시는 분들이 멘토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 그 캐나다 한인과 관련해서 반가운 얘기도 있더라고요. 캐나다 상원이 지난 2024년 매년 10월을 한인 문화유산의 달로 지정을 했는데
이게 의미 있는 일 아니에요, 회장님? 예, 너무 의미가 있죠. 예.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역사적인 쾌거입니다. 연방 상원에서 매년 10월을 한인 문화유산의 달로 지정한 것은 우리 한인들이 1960년대부터 캐나다 땅에서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위대한 기여를 해왔다는 것을 캐나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네. 1세대들의 눈물과 땀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위대한 정신적 자산입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캐나다 최초의 한인 상원의원이신 연아 마틴 의원님과 동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행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회장님?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대사관에서 또 많은 한인 회장님들과 그 소통을 했는데요. 네. 올해 2026년 10월 행사를 위해 전국 25개 한인회가 밑그림을 그리고 한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현지 주류 사회와 이웃 민족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다문화 화합의 장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예. 아까 잠깐 저랑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한국어 배우려는 사람이 캐나다에 진짜 그렇게 많다면서요? 예. 예. 어느 정도입니까? 그 알버타 대학, 제가 살고 있는 알버타 대학의 한국어학과 과정이 있는데 네. 그 웨이팅 리스트로 기다리는 분이 500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군요. 예. 그리고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2세, 3세들도 한글 학교 그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힘듭니다. 들어가기가. 그럼 캐나다에서 한류는 어느 정도 열풍인가요?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지 대형마트마다 한국 식품 코너가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예. 캐나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식 바베큐나 바베큐에 소주나 막걸리를 곁들이는 것이 가장 트렌디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가장 트렌디한 게 그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쪽에 그 레스토랑을 오픈하는 그 비즈니스가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더불어서 서부의 UBC나 알버타 대학, 동부의 토론토대, 요크대 같은 최고의 명문 대학들에서도 한국어학과와 한국학연구소가 가장 인기 있는 학과로 성장했습니다. 예. 덕분에 우리 청년들이 한국계라는 뿌리에 엄청난 자부심을 품고 당당하게 주류 사회로 나아가는 강력한 공공 외교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캐나다 한인사회 얘기할 때 시트콤 드라마 김씨네 편의점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토론토의 한인가족 얘기가 이렇게 캐나다 현지에서 왜 사랑을 받는지, 그리고 이제 한인사회에서 쭉 살아오셨으니까 실제로 이제 한인사회 내에서 세대 차이도 지금 발생하는 순간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예, 저도 캐나다에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웃고 울었습니다. 김씨네 편의점이 주류 사회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예. 이민자의 이야기인 동시에 인종을 초월한 보편적인 가족과 이웃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고집스럽지만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인 부모와 캐나다식 사고방식을 가진 자녀 간의 갈등과 화해는 모든 캐나다인이 공감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 특별히 다문화 모자이크 국가인 캐나다 사회를 거울처럼 아름답게 비추어준 고마운 작품입니다. 그 회장님도 나도 저랬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보신 부분도 있으셨어요. 그렇죠. 물론 실제 한인 사회에서도 드라마 못지않게 깊은 세대 차이가 존재합니다. 1세대 부모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편의점, 세탁소, 주유소에서 땀 흘리느라 자녀들과 대화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고 예. 다 자란 아이들과 마주했을 때는 이미 다 자란 그 아이들과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느끼는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인 사회가 성숙해지기 위한 아름다운 성장통입니다. 1세대에게는 강인한 개척 정신과 경제적 기반이 있고 네. 2, 3세 청년들에게는 주류 사회를 완벽히 이해하는 언어와 네트워킹 무기가 있습니다.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최고의 파트너인 셈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2세대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또 원로 혹은 1세대 한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잘 결합한다 그러면 또 캐나다 내에서 한인 사회의 영향이 또 훨씬 더 커지겠네요, 회장님.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살고 있는 에드몬턴에서 열리는 헤리테지 페스티벌은 네. 90개국 70개 팀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문화 축제입니다. 아, 그런 축제가 있군요. 네, 저도 제가 한인회장 할 때 2015년, 16년 할 때도요. 네. 제가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인회는 한국 음식을 나누고 태권도, 한국 무용, 케이팝 댄스, 사물놀이를 선보이는데요. 예. 이런 큰 마당을 통해서 전 세대가 함께 땀 흘리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자란 한민족이라는 유대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다문화 모자이크 국가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한인 사회가 점점 발전해가는 발전상도 얘기를 해 주셨어요.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 이성로 회장님과 이야기는요. 노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린 디온이 부릅니다. My Heart Will Go On. 전 세계 한민족을 하나로 이어주는 KBS 한민족 방송의 한민족 하나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 이성로 회장은 에드먼턴 한인 회장과 캐나다 총연 사무총장, 수석 부회장을 거쳐서 캐나다 총연 회장 연임에 성공하셨고요. 시니어 설명회, 차세대 멘토링, 한인 문화유산의 달 준비를 통해서 캐나다 한인들의 권익과 자긍심을 높이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장님, 근데 아까 이제 캐나다는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이런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문화를 지키는 일과 또 내가 캐나다 땅을 밟고 살고 있으니까 캐나다 사회에 이바지하는 거 이게 갈등이 좀 되지 않을까요? 두 가지 다 잘할 수 있을까요? 예, 질문하신 두 가지는 결코 충돌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오히려 하나를 잘할 때 다른 하나도 더 빛나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핵심은 각 민족이 고유한 색깔을 유지하며 조화를 이루는 문화 모자이크입니다. 문화 모자이크. 예. 즉, 캐나다 정부는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간직할 때 가장 훌륭한 캐나다인이 될 수 있다고 장려합니다.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한국어와 역사, 아름다운 정신문화를 제대로 배워 뿌리 깊은 자긍심을 가질 때 캐나다 주류 사회에서도 기죽지 않고 독창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문화를 우리끼리만 즐기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웃 민족들과 기꺼이 나누고 예. 지역 사회 봉사와 투표 참여 등 책임을 다하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혼을 품고 캐나다의 날개로 날아오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전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멋있네요. 한국의 혼을 품고 캐나다의 날개로 날아오른다. 근데 80년대에 가셨죠, 회장님. 예. 캐나다에. 예. 근데 낯선 나라에 정착하는 거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초기에 정착하실 때 언제 제일 힘드셨어요? 예. 제가 캐나다 땅을 밟은 게 정확히 1986년 7월 4일인데요. 86년이요? 예. 그래서 40년 전입니다. 예. 예. 한국에서의 기반을 모두 뒤로 하고 또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서 어린아이처럼 무력감을 느꼈을 때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습니다. 특히 에드먼턴은 지금은 많이 날씨가 좋아졌지만 겨울이 유독 혹독하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많이 추워요. 많이 춥습니다. 영하 30도, 40도. 30도요? 예, 50도도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체감 온도. 듣기만 추운데요. 예. 내려가는 칼바람 속에 우리 큰딸이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딸을 데리고 일자리를 구하려 2시간, 3시간씩 눈길을 오가며 운전하고 다닐 때는 서글픔에 눈물도 어머나.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춥고 외롭던 시절 저를 버티게 해준 원동력은 선배 동포들의 따뜻한 온정이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한인 이웃이 정착할 수 있는 팁을 주고 예. 김치를 나눠주고 한 선배님은 고장난 제 자동차를 아무 대가 없이 고쳐주며 따뜻한 밥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아, 그냥 고쳐주셨어요? 예. 감동이 되었죠. 그러셨겠다. 예, 그래서 결정적으로 제가 한인에 그 봉사하게 된 어떤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예, 낯선 땅에서 만난 동포는 또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세월이 지나서 성공적으로 정착했을 때 그 시절 제가 어려웠을 때 받았던 그 과분한 사랑이 가슴 깊이 밀려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이 나도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겠다. 새로 오는 후배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내가 겪었던 외로움과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는 다짐으로 에드몬턴 한인의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따님 차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운전하셨을 때 상상만 해도 약간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차도 뭐 제가 중고차를 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좋은 차는 아니었죠. 날은 또 왜 이렇게 추웠을까요? 예. 예. 근데 이제 오래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모국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예. 이민 생활이 깊어질수록 모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애틋해지면서도 더 넓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엄청난 자부심과 고마움입니다. 제가 떠나올 때와 달리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와 경제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오실 때마다 체감하실 것 같아요. 예, 많이 달라진 모습에 감격하기도 하고 예. 또 모국의 성장이 저희들에게는 최고의 명함이자 당당히 어깨를 펼 수 있는 거대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기에 느끼기에는 또한 안타까움과 염려도 있습니다. 한국 내부의 치열한 경쟁과 네. 갈등, 특히 저출산과 인구 소멸 소식을 접할 때면 내 형제의 일처럼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캐나다의 그 포용적인 다문화 시스템 중 좋은 곳들을 한국에 접목하면 좋겠다는 안타까움도 들고요. 예. 그래서 제 마음은 일방적인 그리움에서 책임감 있는 동반자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외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캐나다 주류 사회 내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네. 모국 청년들이 해외 진출을 돕는 등 제 동포는 이제 수혜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글로벌 영토를 넓히는 최고의 파트너라는 확고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각을 갖게 되셨다. 예. 캐나다 얘기를 할 때 참전용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각 한인회가 참전용사분들 교류를 하시나요, 회장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르신분들이 예화하는 거는 한인회의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성스러운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캐나다는 6.25 전쟁 당시 인구 대비 정말 많은 수인 2만 7천여 명을 파병해 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저희 캐나다 한인애들은 매년 정전협정 기념일이나 캐나다 현충일에 정성껏 한국 음식을 대접하는 감사 오찬과 보온의 밤을 열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안 통할 수도 있는데요. 참전용사 분들과 재외선거 투표를 연결지어 생각해 보자면 참전용사분들이 지키자고 한 게 그 자유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재외선거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질이 아까 말씀하신 캐나다 너무 넓어가지고 우편이나 인터넷 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떠십니까? 예, 이분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참정권인데 캐나다는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네. 수십 시간 걸려 투표소에 가지 못해 소중한 한 표가 사장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 캐나다 청년과 세계 한인 청년 앞에 전 세계 동포사회가 한마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우편 투표 및 인터넷 투표 도입을 강력히 청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리적 장벽 때문에 참정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모국 정부에서 전향적이고 신속한 법 개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 모국 문제에 관심들이 또 많으시고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계속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성로 회장님이 올 가을에 열리는 2026 세계 한인 회장대회 공동의장을 맡게 되셨어요. 전 세계 한인 회장분들이 다 모이시는 자리니까 대표자가 되시면 어깨가 되게 무거울 것 같은데 소감도 좀 들려주시고 또 임기 안에 나는 꼭 이건 해내야겠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것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회장님. 예, 전 세계 180여 개국 한인 리더들이 모이는 대회의 수장을 맡게 되어 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하지만 이 자리는 저 개인의 이성로의 자리가 아니라 캐나다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우뚝 선 우리 26만 캐나다 동포 사회의 저력해 주신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하십시오. 올가을 고국에서 열릴 2026년 세계 한인회장대회의 공동의장으로서 그리고 제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3가지 수건이 있습니다. 3가지요? 예. 첫째, 우리 차세대 청년들의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견고한 사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캐나다 전역 한인회의 유기적인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중소도시 동포들도 똑같은 행정 혜택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다져놓겠습니다. 예. 셋째는 재동포청과 캐나다 동포사회를 잇는 가장 단단한 가교가 되는 것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날 동포들로부터 이성로 회장이 오고 나서 한인사회가 더 젊어지고 끈끈해졌다는 평가를 받도록 모든 열정을 쏟아붓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세대도 있고 또 전 세계도 있고 해서 한인회가 이렇게 끈끈하게 유기적으로 만들어질 그날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끝낼 시간이 됐는데 전 세계 저희 한인 청취자분들에게 난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주십시오. 사랑하는 전 세계 재동포 여러분, 그리고 고국의 국민 여러분, 외롭고 낯선 눈밭에서 맨주보로 시작했던 제가 캐나다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남모를 눈물과 땀을 흘리며 삶을 일궈가고 계신 동포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뒤에는 자랑스러운 모국 대한민국이 있고 700만 재동포 선후배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함께 서 있습니다. 어디에 살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아름다운 뿌리에서 피어난 소중한 꽃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자부심이 되어 힘차게 나아갑시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KBS 한민족 방송과 이현경 아나운서님께 감사드리며 전 세계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캐나다에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귀한 기회가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잘 몰랐던 캐나다에서의 한인사회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민족 하나로 초대석, 오늘은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이성로 회장님을 만나봤습니다. 다가올 캐나다 데이를 앞두고 캐나다에 사는 동포들이 이 나라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그리고 한국의 뿌리를 간직한 사람들로 더 넓게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